안녕하세요, 클람입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연휴가 길수록 업비트 창에서 잠시 멀어지시고 또 가족분들 그리고 또 좋은 곳 가면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산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기분 전환도 되고 그 일상생활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기분을 느끼면서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최근 가장 핫했던 XRP 승소 파티에 대한 뉴스와 다양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관련된 뉴스 다뤄보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플이 어제였죠. 어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한 10%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좀 일희일비 하시는 편인가요? 이 리플이 올랐던 이유가 바로 승소 파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승소 파티 때문에 그럼 왜 올랐냐? 여기서 뭐 IPO를 발표할 것이다. 아니면 뭐 굵직한 뭐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다. 등등.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이러한 승소 파티에 관련된 짧은 뉴스에 대한 상승을 베팅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거리지만 저희처럼 이 XRP에 대한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뉴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잠깐 올랐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이유가 뭐 10% 먹기, 20% 먹기 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10배에서 20배의 수익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20% 먹으려고 한다면 그냥 애플 주식 사는 게 낫죠. 애플 주식 사면 10% 20% 좀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되지 못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XRP의 뭐 승리 파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발표가 없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XRP가 미래에 스위프트 2.0으로 쓰일 때 그 시기에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매도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SEC 최근에 청문회를 했죠. 게리 겐슬러를 상대로 청문회를 했는데 현재까지 현물 ETF에 대한 뭐 승인에 관련된 것은 뭐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바네크에서 제출한 ETF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스팟 ETF를 신청한 목록들이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비트와이스, 바네크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고 첫 번째 데드라인은 이미 승인이 연기되었고요. 지금 세컨드 데드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연기를 SEC가 시킨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third 데드라인이랑 파이널 데드라인을 보면요. 다 24년도 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24년 1월 10일이고요. 가장 느린 게 3월 15일입니다. 즉 앞으로 24년 초가 되면 뭐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비트코인 스팟 ETF가 승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전 플러스 금리 인하가 겹치게 되면 이 가상화폐 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이 ETF를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불장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또 뭐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가 6월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들 내가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뉴스,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되는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에 참가할 9개의 펀드가 있고, 이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선물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승인이 난다면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이 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비트코인이 선물 ETF 승인됐던 시점이 바로 2021년도 가을께입니다. 이때 비트코인 선물 퓨처 ETF가 승인이 되면서 전고점까지 터치하고 신고점을 경신했죠. 그게 바로 8,27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승인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더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다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때 당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승인이 진행되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다양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꿈틀꿈틀거리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나코인 기억하시나요? 이 루나코인은 김치코인 중에 가장 성공한 코인이었죠. 시총 10위 안에 들면서 인정받은 코인이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기관들, 대기업들, 그리고 개인들이 투자를 진행했던 코인입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붕괴로 15만원까지 갔던 코인이 현재는 0.081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너스 99.99999%로 현물 청산이 당했습니다. 그랬던 이 권도영이 파트너였던 신현성 씨와 나눴던 메신저 대화에서, 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트랜잭션을 만들면 수수료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가짜 트랜잭션임을 알면 어떻게 하냐 라고 질문했고, 권도영은 당신과 나만 아는 비밀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정말 굉장히 나쁜 범죄에 해당하죠. 그러나 왜 바이낸스는 루나코인에 대한, 즉 루나 클래식에 대한 소각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작년에는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 바이낸스는 이 범죄자들이 꾸민 이 루나 클래식 코인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루나 코인에 의해서 피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이 바이낸스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루나 클래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위믹스 코인을 한번 보시면, 위믹스 코인은 뭐 몇만 원까지, 3만 원, 4만 원까지 올랐던 코인이 2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바로 업비트 상패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때 이 200원대에 많은 사람들이 털고 나왔을 때, 상패가 된 후 위믹스는 3,000원까지 15배에 달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은 뉴스만 보면서 판단하면, 개인이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루나 클래식 또한 그들의 계획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루나 클래식, 제 생각에는 5년 이상의 프로젝트로 5년 후에 이 루나 클래식이 뭐 15만 원은 아니지만 몇천 원, 뭐 만 원까지 이게 다시 복구가 되어 있다면 아마 신흥 부자들이 많이 탄생할 거고, 과거에 이 루나로 피해를 입었던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몇 년 뒤에는 오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많이 가격이 흔들리고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을 갖고 묵직하게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면 나중에 저와 함께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연휴도 알차게 보내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